반갑습니다. 구국TV 6편 종북의 실체를 밝힌다.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의 천국 편을 방송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 TV 화면에 얼룩이 친 것을 발견하고 열심히 닦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동영상에서 벽이 더러워서 그런 얼룩이 보인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동영상을 보다가 이 텔레비전에 갑자기 웬 얼룩이 생겼는가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하실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제 동영상에 있는 그 배경에서 얼룩이 보인 것이 아닌지 항상 확인을 하면서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종북을 종북이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 언론조차 자익 세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보 세력, 진보 정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나 반공 세력, 정통 보수 진영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극우라고 합니다. 애국 집회 문정권에 맞서 싸우는 국민들 역시 그렇게 불려집니다. 방송 언론이 모두 그렇습니다. 자익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수구 세력, 토착애국, 적폐, 일베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 뜻은 애국자, 행동하는 시민들을 뜻하는 말일 겁니다. 3일 전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정말 살인 충동을 느낄 만큼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분노와 충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오마이뉴스의 빨치산 미화기사, 제목은 전향 거부한 여자 빨치산, 동서나 노래 부르며 죽다 라는 기사입니다. 빨치산에 대한 증언들을 모아서 조개 산의 눈물이란 책을 쓴 그러한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역시 소설가들이 써야 제맛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창조 역사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이건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는 전설의 무협지도 아니고 국격이 있지, 이렇다면 북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절세 미녀 빨치산이 전향을 거부하고 노래도 그렇게 잘하는데 터올 때가 나랑 같이 살자, 같이 살면 널 살려주겠다 하는 걸 거부하니 솥단지에 넣어서 죽였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역시 오마이뉴스답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했던 대한민국 언론은 언제 어떻게 작용화되었나 편에 말씀드린 6.15 공동선언의 결과물, 언론노조, 정교조, 민노당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오마이뉴스입니다. 2000년 6월 15일보다 빠른 2월 22일 대표적인 종북 매체 말지의 기자인 오연호가 창간한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애국 보수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경호라는 이 말도 사실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기사에서 솥단지에 넣어진 절세 미녀 빨치산 여전사, 그 여전사는 도대체 왜 죽었습니까? 솥단지 안에 공기가 부족해서 죽었습니까? 차마 삶아 죽였다고는 기사에서 표현하기 힘들었나 봅니다. 솥단지 무게는 여성 성인이 안에서 그것을 소뚜껑 단지를 밀쳐낼 만큼
아주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러한 것인 것을 어르신분들은, 옛날 솥단지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솥단지가 뭐가 무겁다고 그 안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참 거시기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솥단지 안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까? 전향을 거부했는지, 노래를 잘했는지, 터볼 때가 나랑 같이 살자고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꿈에 빨갱이 귀신이 나타나서 말이라도 전했습니까? 분신 사활을 해서 알았습니까?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까? 무슨 남양특집,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것을 기사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절세미녀 빨치산 여전사는 입만 살아서 몸은 죽은 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시체가?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이승복 어린이는 공산당이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떠들고 기사화하더니 결국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그것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승복 어린이처럼 빨치산에도 또 다른 영웅이라도 만들고 싶었는가 봅니다. 이렇게 더러운 뉴스가 올라와도 수준이 그러하니 제가 분노하고 거품 울면서까지 거창한 종북 실체 이렇게 제목을 달고 방송까지 만들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가 한겨레, 통일신문 등 또는 호남의 지역 언론을 통해서 문정권 이후에 계속하여 치밀하게 연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2001년에 만들어진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빨치산 토벌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마치 괴물처럼 그려놓고 그 내부 전시관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군인이 무기를 들고 죽이려는 듯 서 있는 전시물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관에는 이 모두가 아픈 과거인이 좌우가 화해하고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치유가 아니고 무료 체험 관람을 통해 전교조가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증오를 키우고 그 교육을 하여 종북의 새싹을 키우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의 빨치산 미화 기사 역시 어김없이 2020년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이 기사에도 알 수 있듯이 여수에 있는 여도중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김배선 작가가 의식화 가정 교육을 하면서 그 일환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남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이며 기사를 보면 사진이 나오듯이 학생과 인솔교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정교조가 전라도는 아니지만 모든 전라도 학교는 정교조이다. 실제 사실이 그러합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은 이제 자익 세력의 선동에 지쳐 공중파 뉴스조차 거부하고 아예 쳐다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북 언론 그리고 문재인을 90% 이상 지지하는 호남의 모습은 우리가 눈을 감은 지금 이제 자기 세상을 만난 듯
저주의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같은 세상에서 공존할 수가 없는 종북의 세상이 시작되었고 우린 이들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포가든 올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듯이 종북을 종북이라 못하고 또는 빨갱이라 부르지 못하는, 오히려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판을 치도록 구판까지 벌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은 빨치산 묘비를 조성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고 또 조성되어 있고, 위령제를 드리는가 하면 종교조의 인솔 아래 학생들을 이끌고 의식화 교육을 해왔습니다. 좌파 교육감들이 거기에 모두 나서고 준비를 하고 모든 학교가 그러한 교육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교전은 참배도 안 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에 이러한 파주에 있는 북한군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행사를 불교인권위원회가 주관하고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장이 참석하고 한중우호 문화교류협회가 공동 주관, 석불사가 후원한 행사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정부 사이트 서프라이즈는 동시에 노사모를 대표하는 사이트입니다. 종북들의 해방구이며 국민일보 서경석 기자가 만든 것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서프라이즈 국제정치방은 그 내부에 종북이거나 그러한 종북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사이트가 가득 찹니다. 그냥 근거 없이 종북이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음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북한의 주체 연호를 사용합니다. 즉 김일성이 출생한 날이 연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정신병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열의 화신 변희재가 활동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든 공개를 막았지만 이러한 종북들의 활동은 서프라이즈뿐만이 아니고 민노총, 언론노조, 전농 등의 게시판에서 항상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꼬박꼬박 진보단체라고 떠드는 한국대학생연합은 민노당 잔당인 주권연대와 함께 그 배후가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입니다. 이 말은 북의 지령을 받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낙연 의원이 가입한 우리 민족끼리도 이 단체를 열심히 지지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권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암살을 위해 청와대로 산을 넘어 장입하다 체포가 되었고 원세훈 국정원장을 살해하기 위해 야밤을 틈타 집에 방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번번이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빨갱이 간첩이 판사보다 높은 신분인데 어떻게 감히 처벌을 합니까? 당시 김용빈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자익 언론들은 무죄라고 다시 이것을 기사화해서 또 축하를 합니다. 판결을 보면 경찰이 제출한 CCTV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라 인정할 수 없다. 경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 증거는, 그리고 함께 제시된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는 증거는 불법적으로 증거가 수집된 것이라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국정원 댓글 사진, 댓글 사건 원세훈 씨도 그 증거는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 서버에 있는 모든 회원 정보와 개인 정보, 로그인 기록을 불법으로 민변에 넘긴 것인데 왜 유죄인지 법이 그때그때 틀리고 자익이냐 보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겁니까? 이게 왜 유죄인지 아니면 무죄인지 판사님 내가 있으면은 생각이란 것을 좀 해야 합니다. 여태껏 증거가 적법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는 간통 같은 작은 사건의 경우에 더 큰 불법적인 증거 수집, 이를테면 흥신소에 의뢰하여 뒤를 캐는 것 같은 그러한 사례 외에는 단 한 건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상식에도 없는 판결을 합니까? 통진당이 해산될 때를 시작으로 불법 사찰이란 근거로 그 증거를 무시해야 된다,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건 대법 항소심이라서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놈이 더 나쁜 겁니다. 대법원 판결심으로 1심, 2심에서 그 판결이 법에 따라 적법한가인가를 판결합니다. 즉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판결 자체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식한 판례는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이 판례로 인해 실제 앞으로 모든 영상 정산 자료는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도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살아야 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라 이 이상의 신분에 있는 빨갱이 분들께 제가 어떻게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살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이전까지 아니 앞으로도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이러한 민노총은 민노당과 다를 게 없는 하부 조직이며 언론 노조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주체 사상을 비롯 이러한 정기적인 학습 교육을 통해 세뇌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민노총 어린이집 돌봄집에서조차 유아들을 돌보는 타가소에서조차 자장가 대신 민중가요를 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종북들을 절대 우리와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착각이고 무모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종북이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 대한민국의 커다란 불행이며 국가 자살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타가소의 시작은 6.15 실천연대에 6.15 놀이방이 최초입니다. 그 시초이고, 정부 세력은 이렇게 북을 시작으로 철저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전 조직 하나하나가 북의 지시와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너무 길어져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 북한군은 미처 월북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인민군이 숨어서 피하고 싸운 곳이 마지막까지 그 패잔비용으로 남은 곳이 이 지리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빨치산들입니다. 이 인민군들은 지역 내 남노당 공산주의자들의 도움으로 빨치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립되어 점차 산속으로 숨어들어 정착해서 전라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호남은 나이가 연로한 골수 종북, 그들 말로는 비진양 빨치산의 후예들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교조와 민노당을 만든 건영길도 바로 빨치산의 후예입니다. 심지어 빨치산의 후예인 건영길은 대선까지 출마하여 부모님의 오너를 갚으러 나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빨치산을 우리는 빨치산 묘지 또는 인민군, 중국군, 적군 묘지를 만들어 참배하고 위령제를 올릴 때 북의 김일성은 남노당 박헌영을 미국의 간첩으로 몰아서 숙청을 하고 남한에 남겨진 빨치산을 철저히 외면하고 버립니다. 이 빨치산이 바로 여순 사건의 핵심이며 박헌영의 만주인민군이 중심이 되어 남노당 계열이 주도한 여순 반란 사건의 실패로 북에 철저하게 버려져 북이 패진한지조차 모르고 지리산에 남아 약탈로 생명을 겨우 연명합니다. 이러니 지역에서도 민심이 약탈로 인해 악화되고 신고가 잇따르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약탈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막기 위해서 살인, 강간이 반복되는 그러한 역사의 악순환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빨치살이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후에 다시 미화되는 것은 정말 엽기적인 코미디입니다. 북에서 최고위급이던 탈북자 황장엽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에서는 김일성도 주체 사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한국의 대학생들은 주체 사상 전문가가 되어 있다. 이렇듯 주체 사상은 이미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세계 종교 순위 9위인 2300만 명의 교도를 가진 시크교를 이어 진짜 종교 순위 10위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1900만 신도의 종교입니다. 세계 종교 순위입니다. 국내 종교 순위가 아닙니다. 남한의 종북을 포함하면 시크교를 넘어 9위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실제 서울에 있는 향림교회에서 주체 기독교 사상을 만들어 하느님보다 김일성이 더 위에 있고 상위 개념임을 강령까지 합니다. 이것을 주체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고 고귀하신 신분의 빨갱이 형님 자매들 월남은 적화되자마자 한 번 배신자는 다시 배신한다며 총알이 아깝다면서 월남 내의 빨갱이들을 모아서 실제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적화되면 높으신 빨갱이 동지 여러분 똑같은 운명일 거라고 저는 저의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자위 정권이 끝나면 정신병원에 가야 할 분들이지만 오히려 돌로 대가리가 깨져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나을 듯 합니다. 우리가 흔히 ANL은 주사파, 자주파는 PD 계열은 종북이 아니다. 이렇게들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골수 주사파들은 오히려 국가보안법 찬양 고문죄를 피하기 위해서 PD파로 위장 전향하여 활동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의 방송을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들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 이겨내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